좋아요, 구독. 이어서는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좀 화두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 이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더불어서 건설주에서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서 현대 에버다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주가 흐름이 잘 나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일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몇몇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뭐 저점대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전부 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넣겠다. 뭐 이런 것은 위험하겠지만 일부 자금 정도는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들어왔다. 라는 분석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소테마들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나 섹터들, 테마들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말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10년간 1,000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미국계 기업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긴 할 거예요. 근데 그 미국계 기업과 엮여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현대 에버다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해인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는데, 해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캐터필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건설기계 쪽에서 가장 큰 캐파와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캐터필라라고 한다면 지금 해인 같은 경우는 이 캐터필라에 관련되어 있는 딜러사로서의 자격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를 납품했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관련돼서 미국의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해인 같은 경우도 연동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5,9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종가에 일부 매수하시고요.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나눠가지고 공략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주가 올라오게 된다면 뭐 7,000원 선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500원. 그러니까 손절가는 나름대로 타이트합니다. 한 6, 7% 정도 빠지면 손절하게끔 제가 가격대를 잡아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해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잘 가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거의 피팅 밸브까지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네. 뭐 조선주 쪽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사실 어제 이 하나 엔진 실적 나오면서 조정의 폭이 좀 나왔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HD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할 것 없이 조선 빅4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지금 좋아진 상태고요. 조선 기자재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조선주가 뉴스에 이제 나오게 되면 조선 기자재 중에 누가 가장 강했었냐라고 돌아봤었을 때 보냉제 쪽이 강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런데 사실은 이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조선주도 아무리 좋다 그래도, 조선 기자재 아무리 좋다 그래도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오랜만에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처럼 기존에 이제 이 기자재 안에서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조선 쪽이 결국에는 정말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초입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느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에서 아직 덜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피팅 밸브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피팅 밸브 하면 3대장이 있죠.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그중에서 저는 하이로코리아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환율 상승이라든지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는요. 하이로코리아뿐만이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피팅 밸브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왜 그중에서 하이로코리아를 좀 가지고 나왔냐면 이제 하이로코리아는 조선에도 많이 쓰지만 삼성 E&A 쪽의 매출 비중도 꽤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 E&A가 그럼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건설 쪽을 하는데 삼성 E&A는 사업부가 크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화공사업부가 있고 비화공사업부가 있어요. 화공사업부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석유 플랜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화공 같은 경우에는 삼성 계열사 건물을 지어줍니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면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디스플레이 공장이 필요하면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어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화공사업부에서 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죠.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제조업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의 어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늘어나는 이제 공장 수에 맞춰서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하이로코리아의 성장세는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선이야. 성광밴드도 있고 태광도 있지만 건설까지 고려해봤었을 때 가장 그래도 길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이로코리아가 지금은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최근에 왜 하이로코리아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느냐? 빠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사실은 주가의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고 하이로코리아는 그동안 주가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다른 흐름을 좀 보였지만 세 기업 모두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 성광밴드는 역사적인 신고가는 힘들 겁니다. 네. 일단 하이로코리아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로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 한번 종가 베팅 하실 분들은 2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1차적으로는 3만 원을 제시드리나 최종 목표는 35,000원까지 한번 잡고 가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